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40대 여성입니다. 저에게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전 저희 부모님의 아픈 손가락이죠. 학창시절 저희 부모님은 열혈 부모님이었습니다. 저의 공부에 얼마나 목숨을 걸었는지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저의 과거이죠. 항상 공부를 해도 부모님은 1등 아니면 다른 것들은 잘했다고 칭찬하지 않았어요. 그런 핍박 속에 늘 공부만 하고 살았습니다. 저에게 초, 중, 고 시절은 부모님의 소나기에서 움직이는 공부만 하는 인형이나 다름없었어요. 친구들이랑 그 흔한 떡볶이도 먹을 수 없었죠. 엄마, 저 오늘 친구랑 끝나고 떡볶이 좀 먹고 들어가면 안 돼요? 오랜만에 시험도 끝났는데 조금 놀다 들어가고 싶어서요. 너 오늘 시험 잘 보고 하는 소리니? 얼른 들어와서 오답노트 작성하고 공부할 생각은 안 하고 당장 들어와. 시험 잘 봤어요. 오늘만 머리 식힐 겸 놀고 싶은데. 그냥 떡볶이만 먹고 들어갈게요. 네? 엄마, 제발요. 허튼 소리 하기 전에 들어와 당장. 지금 네가 떡볶이 먹고 놀 때야? 그저 그런 인생 살고 싶어? 얼른 들어와. 전 그렇게 학창 시절에 자유는커녕 늘 부모님의 감시 속에 살았어요. 그렇게 이악 물고 버텼던 시간이 지나고 저는 부모님이 원하는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이제서야 숨 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의 대학 입학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계기가 되었죠. 전 학교 생활을 하며 사랑하는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지금의 남편 말이에요. 처음으로 저에게 따뜻하게 대해주고 제가 뭘 해도 좋다고 하는 남편을 만나면서 제 성격도 많이 바뀌게 되었어요. 긍정적으로 말이죠. 공부도 잘했고 모든 엄마 아빠의 기대에 부응하고 살았지만 그놈의 사랑이 뭔지 참 모든 걸 포기하게 되더군요. 어려서 공부에 대한 압박으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원하는 대학교에 가서 부모님의 기대에 충족시켜드리니 막상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부모님이 너무 공부하기를 원하시니 오히려 다른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이젠 내 멋대로 살고 싶다고요. 그 시절 남자친구에게 무한 사랑을 받았던 터라 오히려 부모님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결혼을 하고 싶었기도 했고요. 남편은 저희 과 선배였고 졸업을 앞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와 결혼을 빨리 하고 싶어 했습니다. 학업은 결혼을 하고 나서도 이어가도 되겠다는 생각에 너무 무모하게 결정했죠. 부모님은 저의 앞길을 뜯어 말리셨고 뭐가 그리 급했는지 지금 아니면 이 남자를 놓칠 것 같다는 생각에 전 성급하게 결정했습니다. 부모님이 울며불며 반대하셨지만 결혼 후 꼭 학업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한 후 결혼을 했습니다. 어린 게 무기라고 그때 그 시절엔 아무것도 무서울 게 없었어요. 너 진짜 그럴래? 널 어떻게 키웠는데 결혼을 하겠다고 해? 나중에 하라는 거잖아, 어? 엄마 말 좀 들어라, 제발. 엄마야말로 내 말 좀 들어줘. 결혼하고서도 공부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기분 좋게 허락해주면 안 돼?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진짜로 공부 이어서 한다는 거지? 엄마 아빠 생각해서라도 공부는 포기하면 안 돼. 알겠지? 당연하죠. 나만 믿어요. 나 엄마 아빠 딸이잖아.
한 번에 2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있어. 그러니까 두고 봐요. 아마 어려서 너무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온 저는 대학교 때서야 사춘기가 온 것 같았어요. 그때는 왜 이렇게 제 고집대로 하고 싶었는지 말이죠. 그렇게 엄마 아빠의 가까스러운 허락에 저희는 결혼을 했습니다. 처음엔 너무 좋았어요. 시댁에서도 저희는 어렸지만 둘 다 명문대생이었기 때문에 저를 좋게 봐주시는 것도 있었고요. 그렇게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고 부모님과의 약속대로 학교는 계속 다니게 되었죠. 오히려 이땐 좋다고 생각했어요. 이젠 안정적인 삶 속에서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 옛날에는 18살에도 시집 갔는데 뭐 어린 것도 아니지. 그래도 둘 다 현명하다고 생각하니까 결혼 허락하는 거야. 감사해요. 저랑 은주 정말 잘 살게요. 오히려 결혼하면 안정감이 들 것 같아서 더 잘 될 것만 같아요. 응원해줘요. 그래. 너희같이 모범생들이 결혼을 생각했다는 것은 뭐든 다 계획이 있어서겠지. 알겠어. 응원해 주마. 감사합니다, 어머님. 저 정말 잘할게요. 나이는 어리지만 현명한 며느리가 되도록 노력할게요. 좋은 아내도요. 아이고, 이뻐라. 이렇게 이쁘게 말하는 것도 재주다, 재주야. 그래, 우리 행복하게 잘 지내보자꾸나. 그렇게 어렵지 않게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전 결혼을 하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 학교를 다시 다니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결혼을 하고 나니 공부가 더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마음의 안정감을 찾아서 그렇구나 싶었어요. 남편은 과 선배였기 때문에 먼저 졸업을 했고 취직을 하였어요. 남편의 벌이가 괜찮았기 때문에 제가 벌지 않아도 괜찮은 살림이었어요. 시간이 지나 저 역시도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이건 저와 부모님의 약속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딜 찰나 임신을 하였죠. 남편은 너무 좋아했지만 친정 부모님은 막상 임신을 해 집에만 있어야 한다고 하니 많이 아쉬워하셨어요. 아휴, 너 이렇게 다른 아줌마들처럼 살라고 그렇게 악착같이 공부시킨 줄 아니? 너를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일반 평범한 아줌마들처럼 너 애 낳고 그러면 그냥 엄마 같은 삶 사는 거야. 알겠어? 아휴, 속상해. 임신 몇 주인데 지금? 이제 6주래. 그래도 뭐 지금이 100세 시대인데 아이 낳고 충분히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너무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해. 너 후회하지 마. 알겠어? 에휴, 속상해. 애가 애를 키운다니까 더 속상하네, 정말. 이렇게 어린데. 뭐가 어려. 옛날엔 10대에 애도 낳았다며. 걱정 마, 엄마. 그리고 충분히 나도 일도 시작할 수 있으니까 전문직이 괜히 그러겠어? 그게 쉬운 줄 알아? 너 낳고 엄마도 일하고 싶었어. 그게 되는 줄 아니? 에휴,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너도 영락없는 아줌마다. 뭐, 난 아줌마 좋은데. 엄만, 내가 행복하면 됐지, 안 그래? 지금 진짜 행복해. 지훈 씨도 너무 잘해주고. 막상 화를 많이 낼 거라는 생각과는 다르게 엄마는 그냥 제 걱정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 임신 후 첫 아이를 낳았어요. 그렇게 제가 생각해 놓은 모든 것들이 아이로 인해 달라졌죠. 저에게 아이는 전부였고 아이를 낳아보니
이제야 엄마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겠더라고요. 모든 걸 다 날 위해서 그랬던 건 말이에요. 그렇게 엄마의 마음을 조금 더 알고 나니 엄마에게 미안한 마음이 누구보다도 컸습니다. 그리고 전 그렇게 여느 평범한 주부처럼 아줌마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아이고, 우리 손자 너무 예쁘다. 아니, 내가 이 나이에 할머니가 말이 되니? 그래도 애가 꼭 지훈이 닮아서 잘생긴 것 좀 봐. 너무 예쁘죠? 얼마나 순한지 몰라요. 지훈 씨도 어렸을 때 이렇게 순했어요? 애만 보고 있으면 너무 기쁜 거 있죠. 그게 엄마지. 보고만 있어도 예쁘고 아리고 그런 게 부모야. 너 근데 일은 알아봤니? 이제 슬슬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 무슨 일을 해? 애가 3살까지는 애착 형성 때문에 집에서 아기 봐야지. 그리고 이제 나도 일할 거니까 우리는 신경 쓰지 마, 엄마. 그래도 은주 아깝잖니. 공부도 많이 한 애인데. 뭐 너희들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알아서 해라. 아이고 이뻐라 우리 손주. 아이를 낳자 시댁에서도 저에게 일은 언제 할 거냐고 물었지만 남편은 아이가 애착 형성이 될 때까지 아이를 보기만을 바랐죠. 그렇게 전 당연한 수순으로 아이를 육아하는 삶이 저의 인생의 전부가 되었죠. 불평은 하지 않았어요. 아이가 주는 행복이 얼마나 큰지 알았기 때문에요. 하지만 대학 동기들이 이제 훨훨 날개를 달아 올라가는 것을 보니 조금은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그래도 아이가 주는 행복이 더 크다고 생각하며 애써 외면했어요. 전 어느새 육아의 달인이 되어 있었고 살림의 왕이 되었죠. 아침 일찍 일어나 남편을 출근시키고 아이 밥을 먹이고 어린이집을 보내고 집안 청소를 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일상을 보냈어요. 그리고 어린이집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어린이집 아기 엄마들과 소소한 티타임을 즐기는 하루가 매일을 반복했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남편의 남동생인 도련님이 결혼을 한다고 동서를 데리고 오고 나서부터 평화롭던 제 일상이 흔들렸죠. 동서는 저와 동갑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저는 오히려 친구가 생겼다고 너무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제 생각처럼 흘러가지 않았고 동서는 오히려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맞지 않는 식구와 얼굴을 보고 지낸다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를요. 동서는 은근히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둘째가 언제 이렇게 커서 장가를 간다고 하니? 얘 큰애야, 과일 좀 깎아와라. 너희 동서 될 사람이야. 네, 반가워요. 도련님이 장가를 간다고 하니까 느낌이 이상한데요? 축하해요. 우리 잘 지내봐요. 아, 네. 어머님, 이거 제가 어머님이 마들렌 좋아한다고 해서 특별히 마들렌 집에서 주문한 건데 이것 좀 드셔보세요. 어머, 고맙다. 나 마들렌 좋아하는 건 어떻게 알고? 센스가 아주 보통이 넘네. 잘 먹으마. 얼굴도 예쁘고 어쩜 이리 싹싹할까? 순간 의아했어요. 친해보자고 다가간 저에게 민망함을 주었죠. 그냥 간단한 목례 후 저에겐 눈도 마주치지 않는 동서를 보고 이건 뭐지? 라고 생각하게 됐죠.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동서는 첫날부터 저에게
형님이라고 하지 않고 저를 식모 부리듯 불렀죠. 뭐 첫날이니 형님이라고 부르지 않는 건 이해했어요. 하지만 동서는 제 기분을 일부러 나쁘게 하는 듯이 행동했죠. 대놓고 무시하는 건 물론이고 은근히 기분 나쁜 말을 하면서 신경을 긁어놓기도 했어요.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딱 봐도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였죠. 아, 저기요. 차가 좀 식었는데 뜨거운 물 좀 가져다 두시겠어요? 물이 너무 안 뜨거우니까 밍밍하네요, 차가. 아, 네. 여기 뜨거운 물이요. 근데 앞으로 우리 가족이 될 건데 호칭은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해요? 뭐, 아직 결혼한 것도 아닌데요, 뭐. 그렇죠, 어머님? 마들렌 어떠세요? 달지도 않고 아주 맛있죠? 어머, 달지도 않고 너무 맛있다. 그래, 얘 큰애야. 호칭은 천천히 하자. 뭐가 급하다고 그러니? 밥 먹고 얼른 일어나야지. 내일 또 출근해야 하지 않아? 우리 변호사님이 얼마나 바쁠 거야. 머리도 좋고 아주 똑부러지는 며느리를 돕구나, 내가. 에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진행 중인 소송 때문에 결혼식은 명절 지나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저도 빨리 어머니 며느리 되고 싶은데. 어머, 그래. 이미 며느리인데 뭐. 그래. 무리하지 말고 너 할 거 다 하고 천천히 해도 될 것 같아. 건강이 최고야. 동서는 절 철저히 무시했어요. 그런 어머님은 동서를 두둔하며 호칭 문제는 다음에 정하라고 했고요. 전 순간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식사 시간 내내 저와는 눈도 마주치지 않고 제 남편 시부모님과 얘기를 나누는 동서를 보고 뭔가 나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구나 확 느꼈죠. 하지만 처음 본 사이이고 왜 나에게 그렇게 대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번은 가족끼리 놀러 가는 날 저에게 대하는 태도를 보고 확실해졌죠. 정말 날 좋아하지 않는구나 라고 말이에요. 동서는 여전히 절 무시했고 저에게 대놓고 선을 그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동서에게 더 이상 다가갈 마음은 사라졌고요. 전 카페나 이런 데 갔을 때 애 데리고 오는 엄마들 보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아니, 키즈 카페 이런 데 다 두고 왜 굳이 프라이빗한 카페에 와서 시끄럽게 하고 유모차 모델 대동해가지고 안 그래요? 전 우리나라 엄마들 진짜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유, 그러게나 말이야. 우리 때는 그런 게 어딨어. 그냥 놀이터 데리고 나가서 흑장난 하는 거지. 그렇게 해도 충분한데. 에이, 그래도 아이들이 많은 체험을 해야 좀 더 보는 관점도 넓어지고 하는 거죠. 아마 미주 씨는 좀 유난스러운 엄마들 보고 말하는 건가 봐요. 그렇죠? 근데 안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너무 엄마들 나쁘게만 보지 마요. 엄마들도 얼마나 커피 마시고 싶겠어. 왜요? 찔리세요? 그쪽도 세훈이 데리고 막 젊은이들 가는 카페 가고 그러시는 거 아니죠? 아우, 전 이런 거 딱 질색. 아니, 미주 씨. 뭐 결혼도 아직 하기 전이니까 형님이라고까진 바라지 않는데 그쪽은 좀 심하지 않아요? 불편하면 그냥 은주 씨라고 하던가 했으면 좋겠는데 그쪽 저기요. 이건 정말 아닌 것 같네요. 가족이 될 사이인데 좀 생각 좀 해주세요. 그럼 뭐라고 부를까요? 뭐 딱히 부를 말이 없어서
어머님, 저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정해주세요. 아유, 큰애야. 너도 참 예민하다. 벌써부터 군기 잡는 거니? 아주 순진한 얼굴 해가지고. 그리고 작은애, 너도 그만해라. 아유, 어쩜 이리 동서지간이 안 맞아서 되겠니? 우애가 좋아야 남편들이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잘들 지내도록 해. 알겠지? 제가 이상한 건가요? 전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동서에 환장하는 어머니나 끝까지 저에게 은주씨라고 부르지 않는 동서나 그냥 절 무시한다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그래, 아예 상종을 말자라고 생각했죠. 학교 다니면서도 은근 여우 같은 여자애들을 많이 봤던 터라 아쉽지만 내 동서가 여우 같은 과였다고 넘기고 말았죠. 그래야 제 속이 편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동서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끝까지 제 속을 뒤집어 놓으려고 작정한 사람 같았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말이죠. 그럼 혹시 집에서 뭐 하세요? 뭐 애 보고 살림하고 아줌마들 만나고 그렇게 시간 보내는 거예요? 이 아까운 시간을? 네? 뭐 그렇죠. 그리고 그게 왜 아까운 시간들이에요? 애엄마들 만나서 애들 정보에 대해 공유도 하고 집안일도 얼마나 할 게 많은데 뭐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게 지나가요. 나름 아기 엄마들도 바쁘답니다. 아마 나중엔 아실 거예요. 그래요? 아니 전 한심하거든요. 애엄마 되면 푹 퍼져가지고 애들 데리고 이리저리 심심하니까 카페나 왔다 갔다 거리면서 사는 거. 그래도 일을 해야지 안 그런가요? 그리고 남편 벌어오는 돈으로 그게 자기 인생 안 사는 거지 뭐예요? 예, 그래도 큰애는 얼마나 바쁜 줄 아니? 세훈이도 보통 애가 아니야. 어린데도 불구하고 머리도 얼마나 좋은데 우리 큰애가 육아 하나는 똑부러지게 했지. 여느 엄마들이랑 얼마나 다른데 작은애가 말하는 엄마들은 소수의 엄마들인 거지. 요새는 안 그래.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죠. 동서는 집에서 애 보는 아줌마들을 다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마음이 씁쓸했어요. 어머님이 순간 제 표정을 보고 두둔해 주셨지만 어이가 없었습니다. 육아맘들을 저렇게 무시해도 되는지 싶었거든요. 왜 이렇게 나한테 적대적인지도 육아하고 살림하는 여자들을 경멸하는 동서였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그런 여자들을 경멸하는지 말이에요. 동서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걸 바꿔주고 싶었어요. 아기를 키우는 엄마들이 얼마나 본인을 희생하고 키우는지 알려고 하지도 않는 동서가 너무 이해가 가지도 않았어요. 나와 다르다고 적대심을 갖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고 자기도 애 낳아봐라 라고 생각하며 이를 부득부득 갈았습니다. 아니, 꼭 그렇게 살아라 라고 생각했죠. 미주 씨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 아쉽네요. 아이 낳고 키우는 엄마들이 얼마나 희생으로 아이를 키우는지 본인 인생을 살지 않는 게 아니라 그것 또한 본인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키우는 거예요. 일하는 여자들이 엄마들의 삶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미주 씨 친정 어머니도 그렇게 해서 미주 씨 이렇게 예쁘게 잘 키워낸 거잖아요. 좋게 생각해요. 어머, 웃긴다. 지금 육아하는 아줌마들 대변하는 거예요? 제가 변호사가 아니라 본인이 변호사인 줄? 네? 아니,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본인 말이 다 맞는 건 아니니까 상대방의 의견도 수용해야 하고요.
안 그럴까요? 동서가 말을 비꼬는 재주가 많다는 것은 알았지만 저렇게 받아들이니 할 말이 없더군요. 더 이상 지속되면 싸움이 될까봐 말을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가족이 되면 평생 볼 사이인데 자잘자잘하게 얼굴을 붉히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시댁 식구들과 여행은 계속되었고 가뜩이나 예민한 아들이 물이 바뀌어 얼굴 피부가 뒤집어져 저희 집은 비상이 걸렸어요. 이 모습을 보고 동서는 또 얄밉게 한마디 하더군요. 하지만 남편도 못 참겠는지 이번엔 남편이 한 소리 하더라고요. 참나 어이가 없었어요. 어머, 저희는 근처 피부과에 좀 가야 할 것 같아요. 세훈이 얼굴이 다 뒤집어져가지고 연고라도 처방받아야 할 것 같은데. 아유, 그래라. 그럼 너희가 뒷차 타고 오고. 애가 그래도 힘들었나 보다. 어른들 따라다니느라 조심히 다녀와. 에휴, 이래서 애들 있는 집은 어디 다니면 안 된다니까요. 이렇게 딱 티나는 것 좀 보세요. 아우, 난 딱 질색이라니까 정말. 이게 여러 사람한테 민폐지 뭐예요? 그리고 애엄마면 좀 이런 것들도 미리 챙겨왔어야지. 하여튼 정말 이해가 안 간다니까. 재수씨, 말 조심 좀 해주실래요? 지금 이런 상황은 아이를 키우다 보면 늘 있는 일인데, 이렇게 하나하나 사사건건 예민하게 받아들이면 다신 어디 못 다니죠. 어른들도 이해하시는 부분을 가지고 재수씨가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면 이 사람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세훈이 피부 뒤집어진 게 이 사람 잘못도 아닌데 애 데리고 다니는 여자들이 어쨌느니 저쨌느니 말 조심 좀 해줘요. 아까부터 가만히 듣고 있게 거북하네요. 사람 앞일을 모르는 건데 재수씨라고 그렇게 안 들이란 법도 없고. 어머, 기분 나쁘셨어요? 아주버님 기분 나쁘라고 한 소리는 아니었는데. 죄송합니다. 전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그래, 둘째가 아직 애도 없고 뭘 몰라서 그러는데 지훈이 너도 참. 자, 됐고 얼른 이제 마무리 짓고 슬슬 올라가 보자. 시어머니도 민망한지 말을 돌리셨고 전 동서에게 쌤통이라고 생각했죠. 동서도 저희 남편이 단호하게 말하니 입을 다물더라고요. 제가 말할 땐 씨알도 안 먹히더니 남편이 말하니까 역시는 역시더라고요. 동서는 그 흔히 말하는 강약약 강이었습니다. 여행을 끝마치고 돌아오는 길 뭔가 그냥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눈물이 나더라고요. 뭔가 제 인생에 저희 엄마가 바라는 삶이 동서 같은 삶을 바랐을 텐데 워킹걸 말이죠. 지금은 엄마와 다르지 않는 삶을 살고 있으니 말이에요. 다시 일을 시작해볼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도 애도 이제 3살이니 일을 해봐도 좋다고 했고요. 나 일 시작해볼까? 뭐 경력은 없지만 그래도 이제 슬슬 일해보고 싶기도 하고. 세훈이도 3살인데 어떻게 생각해? 아, 내가 먼저 제안을 했어야 했는데 그동안 집에서 애 보느라 힘들었지? 미안하다. 어린 나이에 나 만나서 집에서 네가 이러고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나 때문에 희생만 한 것 같아서 아까 재수씨 얘기하는데 참 너한테 얼마나 미안하던지. 아니야. 그래도 우리 세훈이 키우면서 진짜 행복했어. 그래도 자기가 이렇게 응원해주니까 힘이 난다. 고마워. 넌 진짜 잘할 거야. 학교 다닐 때 성적도 우수하고 시험도 한 번에 통과하기도 했고 다들 너 뭐하냐고 물어보더라.
전 그렇게 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이번 명절에 시댁에도 일을 시작해보겠다고 얘기를 하려던 참이었어요. 명절이니 예비 동서는 인사를 한다며 저희 시댁에 한우 세트를 사들고 또 알랑방귀를 끼러 방문했죠. 그 모습을 보고 동서는 저와 맞지 않는 사람이라 싫었지만 싫어해봤자 뭐하나 싶더라고요. 그냥 좋게 잘 지내보자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동서는 그런 제 생각을 역시나 묵살시킨 채 그날도 얄미울 말만 쏟아내더라고요. 사람은 참 안 변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그래도 인사는 드려야죠. 며느리가 될 건데. 뭐, 형님, 그땐 제가 죄송했어요. 어머, 마음도 고와라. 형님이라고 하니까 보기 너무 좋다. 얼마나 좋으니? 이렇게 동서 시간이 잘 지내는 게 안 그래? 그러니까요.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이제 곧 결혼인데 형님이라고 해버릇해야 할 것 같아서요. 뭐, 형님 말씀 편하게 하세요. 아, 뭐 그래요. 우리 이제 잘 지내봐. 그래도 가족인데 마음 터놓고 지내야 편하지 않겠어요? 일단 식사 준비 먼저 할게. 제가 주방에서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고, 동서는 주방까지 떠나가라 다 들리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변호사인 동서는 개업을 하였고, 시부모님과 남편 그리고 시동생에게 다 하나씩 명함을 돌리면서 웃고 있더라고요. 제가 거실에 등장하자 보란 듯이 들으라고 동서는 이렇게 말했죠. 그 말을 듣고 전 어이도 없고 이렇게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형님은 어차피 명함 필요 없잖아요? 저도 의뢰인은 골라서 받아요. 어차피 집에 계시는 분이 뭐 필요 있겠어요? 육아하는 아줌마들이 변호사 사무실 올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 명함 굳이 필요 없죠? 그러니까 형님은 안 드릴게요. 제가 수임료가 엄청 비싼 변호사거든요. 뭐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요. 그냥 현실을 얘기한 거니까. 우리 이제 잘 지내야죠? 전 끝까지 저를 무시하는 동서를 보며 우라통이 터져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고 네가 나를 하대하냐 하는 마음이 앞서 나갔고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제 손이 먼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전 곧바로 반격을 해대기 시작했죠. 여태까지 쌓인 우라가 그날 폭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번 화를 내자 멈출 수 없더라고요. 남편도 놀란 모습을 하고 있었죠. 전 동서의 뒤통수를 제대로 갈긴 다음 동서가 깜짝 놀랄 말을 던졌습니다. 제 말을 듣고는 동서는 어리둥절해 했죠. 참나. 하늘 같은 선배님한테 너 전부터 엄청 뻗댄다. 너 연수원 몇 기니 도대체? 내가 변호사라는 거 모르니? 도련님이 말 안 해? 너랑 나랑 같은 변호사라고 알겠니? 너 지금 사람 한참 잘못 보고 꼴값 떤 거야. 알겠어? 이게 뜨신 밥 먹고 헛소리를 해대네. 제 말이 끝나자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싶은 표정을 보아하니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냥 애 키우는 애 엄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것 같은 내가 변호사라고 하니 엄청 놀란 건 당연한 거였죠. 저도 속이 다 시원했고요. 아니, 변호사라뇨? 지민 씨, 그런 말 안 했잖아. 형수는 그냥 집에서 육아한다며? 아니, 무슨 말이에요? 지금은 육아하니까 그냥 그렇게 말한 거지. 형수님 변호사야.
변호사 합격하고 바로 임신하고 쉬었거든. 이제 알겠니? 너 사람 무시하려면 정도껏 해. 학교도 늦게 들어가고 변호사 시험도 늦게 붙었다는데 그래서 되게 재는 거니? 참나 어이가 없어서. 애 보고 육아하는 삶도 얼마나 고귀한 삶인데 네가 그걸 무시해? 너같이 딱 이기적인 애들은 똑같은 것들을 만나야 하는데 우리 도련님이 참 불쌍하다. 성깔머리 그런 걸 어떻게 보고 살지. 나 다시 일 시작할 거야. 그러니까 나 워킹맘이 되는 거지. 왜? 워킹맘은 갈 이유가 없나 봐?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인성머리 그렇게 살지 마. 그래. 자기 그때부터 형수님한테 막말하는 거 좀 있더라. 의뢰인을 따로 받는다니. 너무해. 말 조심 좀 해. 형수님이 자기 꿈 접고 육아하느라 얼마나 힘들었겠어. 형수님 축하드려요. 전 형수 앞날 응원합니다. 살림도 똑 부러지고 육아도 똑 부러지니 무조건 잘하실 거예요. 형도 같은 변호사니까 얼마나 잘 도와주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 말하는 건 신경 쓰지 마세요. 뭐? 뭘 신경 쓰지 말라는 거야? 자기 지금 내 앞에 두고 뭐 하는 거야? 내가 잘못했다는 거야? 말을 막 하네? 당신 와이프는 나야. 예. 너 아까 말버릇이 그게 뭐니? 내가 너 아직 결혼도 안 하고 그래서 좀 두둔해 줬더니 애가 키고만장해가지고 그래도 형님인데 의뢰인을 골라봤다니 정말 실망이구나. 네가 그런 애인 줄은 몰랐어. 어휴, 결혼도 전에 이러는데 결혼하면 어찌 될꼬? 동서는 당황했는지 말을 못했고 어머님은 그동안 조금 동서한테 쌓인 게 있었는지 뭐라고 하기 시작했죠. 결혼 전부터 저렇게 지영님을 치렸듯이 잡는데 결혼하면 어쩌겠느냐면서 걱정하시면서 말이에요. 동서는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말을 잇지 못했고 전 그런 동서에게 또 한마디 날렸습니다. 시어머니도 뒤어 말을 하기 시작했고 동서는 아주 혼이 났죠. 정신 차려 동서야. 네가 지금 뭐라도 되는 것 같지? 세상에 너처럼 사는 사람 많아, 알아? 너 혼자 고귀한 척 좀 그만하고 현실을 직시해. 뭐? 육아맘이 싫다고? 넌 애 안 낳을 건가 보지? 도련님이 그렇게 하자고 하니? 안타깝다 진짜. 어이가 없어서. 아주 저런 사상부터 글러먹은 거지. 오늘 하는 거 보니까 딱 답이 나와. 우리 집이랑 어울리지도 않는 애라는 걸. 아니, 어머님. 전 그게 아니라 그리고 형님이 변호사라는 것도 몰랐고 요새 하도 개념 없는 엄마들이 많으니까 그랬죠. 그래서 네 형님한테 그렇게 대드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애도 안 낳아보고 어떻게 모든 걸 이해하겠어? 아주 자기밖에 모르는 것 같으니라고. 너랑 우리 아들이랑 결혼 절대 못 시킨다. 전부터 마음이 좀 그랬는데 오늘 확실히 알겠어. 그래, 나도 자기한테 많이 놀랐어. 우리 그냥 그만하자. 나 이렇게 가족들끼리 싸우는 거 제일 싫단 말이야. 뭐? 자기까지 왜 그래? 그럼 난 어떡하라고? 우리 예식장이랑 다 예약한 건? 다들 나한테 너무하는 거 아니야? 너무한 거 아니냐고? 널 돌아봐라. 뻔뻔하게도 유분수지. 당장 나가, 이 집에서. 도련님이 싫다잖아. 얼른 나가! 시어머니는 동서에게 저렇게 싸붙이셨고 동서는 그 길로 집을 나갔어요.
도련님과 얼마나 싸웠는지 도련님과는 결국 파혼을 했습니다. 뭔가 저 때문인 것 같아 마음이 찝찝했는데 도련님은 오히려 그전부터 결혼을 많이 고민해왔다고 하더군요. 사실 진짜 안 맞았었어요. 뭐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니까 끌고 왔던 거지. 처음 우리 집 인사 온 날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요. 형수님한테 하는 행동이나 그런 거 보니까 딱 사이즈 나오잖아요. 형수가 안 미안해도 돼요. 자기 변호사라고 어디 가서도 매일 저렇게 뻗댔는데 너무 싫었거든요. 형수가 절 구제해 준 거죠. 고마워요, 형수님. 그러니까 저 걱정 마세요. 그래, 애초에 별로였어. 그런 애 들어와서 집안 사달란다. 동서 사이 갈라지고 형제 사이까지 갈라놓으래야. 그래도 전 어머님이 동서 참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저를 이해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더 잘할게요, 어머니. 시어머니는 애초부터 인성이 별로라고 잘했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전 작은 로펌 회사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취직했습니다. 결국 돌고 돌아 전 제 일을 하기 시작했죠. 어렸을 땐 공부하기가 너무 싫었는데 막상 엄마가 이렇게 공부를 시켜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도 지금까지 해와서 이렇게 돌아올 곳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일을 다시 시작한다는 것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바로 저희 부모님이셨어요.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보다 저희 부모님은 딱 이은주 세 글자로 살길 원하셨거든요. 지금은 많이 안정을 찾았습니다. 바쁘지만 일도 하고 끝나면 육아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남편이 육아를 굉장히 많이 도와주는 편이라서 수월하게 일을 하며 살고 있죠. 그리고 이제 학교 동기들을 만나도 저도 일을 하니까 같은 공통 분모라는 것이 있어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 제 앞날이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행복이 지속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지만 일과 육아 둘 중에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전 당연히 일이라고 할 만큼 육아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 육아하는 엄마들 모두 파이팅입니다. 아이 하나를 온전하게 키워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이 있었겠어요. 늘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제 글을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